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 대한강통신 주주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돼요. 특히 지금 이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앞으로 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주분들께 이 평단가를 여쭤봤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구간이 24,000원대였어요. 자, 현재 주가가 12,000원 초반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 체감상 이 손실이 거의 한 50% 가까운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 수급부터 먼저 좀 볼게요. 자, 투신이 85만 주를 받아간 이후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자, 금요일날 이 급락이 나왔던 날에도 외국인들은 약 86만 주 순 매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현재 이 박스권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뭡니까? 이 7월 3일자 공시입니다. 자, 지금 이 금요일날 공시된 요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 보고서가 떴는데, 자, 여기에 지금 요 대표이사의 친동생인 서륜성 씨죠. 자, 이 지분 변동과 함께 TF 인더스트리의 추가 지분 변동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지, 자,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지분 매각 소식이라고 적어드린 이유도 바로 이 공시 때문이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이 매각만 보고 악재라고 판단하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이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일정과 그리고 포인트도 함께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딱 1초만 투자해 주셔가지고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입니다. 자, 이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세력이 누구인지, 자, 세력이 언제 이 주가를 폭등시킬지에 대한 부분 오늘 말씀드릴 거고, 자, 그래서 댓글로는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세력의 움직임에 끌려다니는 투자가 아니라 그 흐름을 먼저 읽고 이 대응하는 전략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에 뭐라고요? 자, 세력이라고 해서 두 글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자,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죠. 이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많이 눌린 영상이 다른 우리요 대한강통신 주주님들께 추천 영상으로 훨씬 더 잘 되거든요. 자, 그래서 댓글에 요 세력이라고 한 번씩 좀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요. 자, 그만큼 이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께 요 정보가 같이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세력까지 이 세 가지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7월 3일 이 공시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단순 악재로만 해석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오히려 이미 예고됐던 일정이요, 자, 이 실행된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 7월 3일자의 공시 내용을 보면은요, 주식 매도가 확인이 되죠. 자, 지금 공시사항으로 보시면은요, 지금 요 장내에 66만 4,944주를 6월 30일자에 13,143원에 처분한 것으로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이 대표이사가 그럼 지분을 판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대표이사는 누구라고요? 서륜석이고요. 이 서륜성은 누굽니까? 이번에 지분을 정리한 사람은 대표이사의 동생인 서륜성 씨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66만 4,944주는요, 서륜성이 보유하고 있던 이 지분 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따로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요 5월 22일자 있잖아요. 이 매도 자체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미 5월 22일 공시에 예고됐던 내용입니다. 자, 그때 내용을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정확하게 6월 20일에서 7월 23일까지 약 30일 동안 장내 매도로 얼마? 77만 7,428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이미 공표를 했었죠. 그리고 당시에도요, 이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자, 주가가 변하면 처분 수량이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즉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매도 수량은 좀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이미 싹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TF 인더스트리는 왜 갑자기 지분을 매각했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목적을 잘
봐야 됩니다. 공시에는요 분명히 지금 적혀 있어요. 신규 투자와 원재료 구매 그리고 차입금 상환.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결국에는요 이 신규 투자라는 건요 이 공장 증설이나 그리고 이 생산 능력 확대에 활용해 되겠다는 의미이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 확보 역시 앞으로 이 생산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차입금 상환은 더 간단해요. 빌린 돈을 갚아서 이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목적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자, 보통 기업이요 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죠? 바로 이 유상증자입니다. 자, 기존 주주들에게 이 자금을 더 투자받아 공장을 짓고 빚도 갚는 방식이죠. 하지만 우리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이 주가 희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환사채 같은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이 채권 형태로 투자받고 이후 이 일정 이 조건이 되면은 이 주식으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요 나중에 전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그 부담이 생기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번 건은요 조금은 달라요. 최대 주주인 이 TFO 인더스트리가 보유 지분 일부를 활용해서 지금 이 신규 투자와 차입금 상환 자금을 마련한 것이고, 대표이사의 동생 역시 본인 보유 지분을 정리한 겁니다. 자, 이걸 단순히 오너 일가가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악재라고 판단하는 건 조금은 성급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주가 흐름도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이 공시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등으로 마감했고요. 자, 이 시간 내에서도 추가 하락으로 끝난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즉 시장 역시 이 공시를 예상 밖의 악재로 받아들인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 내용 자체도요 갑자기 나온 이슈가 아니죠. 자, 이미 5월 22일자 공시에서 예고됐던 일정이 실제로 진행된 것뿐입니다. 비슷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우리 4월 1일자에 지금 요 국민연금 공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자, 이 국민연금이요 보유 지분을 정확하게 5%에서 3.96%로 줄였다는 공시가 나왔을 때도 4월 1일자 언제였습니까? 자, 이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때 이 주가 어땠어요? 공시 이후에 자, 오히려 이 주가는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어요. 결국 중요한 건요 단순히 이 지분을 팔았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왜 팔았고 그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까지 함께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럼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부터 제가 답해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대한강통신 왜 자꾸 빠지기만 하는 겁니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해외 광통신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너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이 미국의 마벨 테크놀로지를 보세요. 자, 사상 이 최고가를요 2번이나 새로 썼다가 최근 목요일장에 이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 조정이 나왔어도요 대한강통신과는 이 흐름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코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 요 코닝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자, 역시 이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대한강통신처럼 계속 밀린 모습은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젠슨항에 투자했던 기업들 역시 큰 흐름은 살아있죠. 자, 그런데 대한강통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고점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마이너스 60에서 70% 가까운 이 조정을 받았죠. 실제로 제가 평단가를 여쭤봤을 때도 자 24,000원 부근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이 지분 관련 공시 때문이라고 보기에는요 이 흐름이 조금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이미 5월 22일자에 처음 그 공시가 나왔을 때도 보면은요 주가는 오히려 이 단기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공시가 발표되자마자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이후에 계속해서 쭉 밀려 내려온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하락의 원인을 단순히 이러한 공시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수급도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 수급은 어떻습니까? 이 주가는 약하지만 수급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강통신은 일반적인 종목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미국 광통신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뭐 중국과 일본의 관련 기업들도 최근에 조정은 있었지만 이 장기 흐름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강통신만큼은 유독 이 고점을 찍고 크게 밀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종목을 볼 때 가장 먼저 이 세력주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종목에는요 큰 자금이 움직입니다. 대한강통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목 이 3,000원대부터 주가를 끌어올렸던 종목이 결국에는 이 31,500원 부근까지 만들었던 이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주가가 어땠습니까? 잠잠하고 조용했죠, 그죠? 자, 처음에는 오랫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빵빵빵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을 만들었고, 자, 특히 요 부분 기억나시나요?
자, 요 부근, 자, 10,000원을 쉽게 넘기지 않도록 쭉 주가를 이틀 동안 눌렀어요. 자, 그러면서 이 7,000원까지 강하게 흔든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만들었고요. 자, 결국에는 최고 고점인 얼마? 자, 요 31,500원 부근까지 자 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다시 급락을 만들어서 지금 자리까지 쭉 내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그대로 놓고 보면은요 더 이해가 쉬워요. 저는 이미 이 3,000원대 3월 23일 전으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 고점에서는 이들이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렸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브리핑해드렸던 그 우리 기술에서 나타났던 패턴 때문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기술도요. 처음에는 자,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 자, 10,000원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흔들었어요. 자, 이틀 동안 강한 조정을 준 뒤에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시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급락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싹 정리했죠. 자, 지금 이 대한강통신의 흐름도요. 지금 이 패턴과 상당 부분 겹쳐 있거든요. 제 영상을 아마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자, 3월 23일자 자, 우리 기술에서 이 세력이 지분 공시 의무를 벗어나는 과정과 함께 물량을 싹 정리했고요. 자, 그 이후에 자, 요 3월 23일 그 이후에 자금이 자, 대한강통신으로 정확하게 이동하면서 비슷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요. 제가 왜 계속 우리 기술 이야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대한강통신을 제대로 보려면 결국에는 우리 기술에서 움직였던 그 세력을 먼저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4월 초에 여러분들 이 대한강통신이 12,700원 부근에 있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기술에서 움직였던 세력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렸죠. 만약에 주가가 이 30,000원 부근까지 올라간다면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그 이후에는 이 주가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술이 움직였던 그 패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추가 상승이 나온 뒤에 이 조정이 이어지고 미국의 이 광통신 기업이 뭐 오른다든지 해외에서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더라도 자, 그 구간에서는 자, 이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왜냐하면 자, 그들의 목적은 이미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역시나 자, 낮은 가격에서 충분히 물량을 확보한 뒤에 자, 요 10,000원대 자, 넘기지 않았죠. 자, 그리고 7,000원 부근까지 이틀 동안 강하게 흔들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추세를 만들고 그렇죠. 시세를 만들고서 마지막에 엑시트 이탈을 해버렸죠. 지금 대한강통신의 흐름도요 상당 부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세력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급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대한강통신 6월 12일에 자, 투신이 85만 원 주를 매수했고 그 이후에 전부 빠져나간 게 아니죠. 자, 비중만 일부 조절을 했을 뿐이고 자, 외국인들 역시 꾸준히 매집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기술 똑같이 대입해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투신이 정확하게 6월 12일자에 138만 주를 담았고요. 자, 이후에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어도 이 보유 비중은 유지가 되고 있죠. 외국인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 어때요? 똑같죠. 대한강통신과 역시 이 중간에 일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최근에 다시 지분을 늘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대한강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려면요, 우리 기술에서 먼저 움직였던 이 전환사채 세력의 운용 방식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들이 시세를 만드는 일정과 그리고 이 다음 전략까지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대한강통신에서 확보한 이 자금을 활용해서 자, 또 다른 자, 이 새로운 이 종목을 매집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 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나와줬던 이 우리기술 공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이 삼성자산운용이 지분을 줄였다는 요 공시가 나와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단순히 이 지분을 팔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전환사채 세력의 움직임이에요. 우리 지금 요 3월 23일째 여러분들 사업 보고서가 공개된 이유를 보시면 자, 3월 23일자에 사업 보고서 공개하고 자, 3월 25일자에 지금 이 전환사채 그러니까 16회차의 전환사채를 기존 보유자들로부터 다시 매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소각하는 과정이 진행이 됐죠. 자, 이 과정을 통해 전자 공시사항의 이 주요 공시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즉 3월 23일을 기점으로 자, 이들은요 사실상 자신들의 역할을 마무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됐죠? 우리 기술에서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이 주가 관리를 하지 않았고 그 흐름이 대한강통신으로 이어지면서 매우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대한강통신을 볼 때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자, 먼저 우리 기술에서 확인됐던 이 세력의 이동과 운용 방식을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겠죠. 아니, 그래서 이 대한강통신 도대체 언제 오르는 겁니까? 아마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답이 이거일 겁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 대표이사의 동생인 이 서륜성 씨가 자, 이 지분 매각 공시는요 이미 시장에서 소화가 끝난 내용입니다. 새로운 악재도 아니고요. 지금 주가를 누르는 핵심 원인으로 볼 사안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력들의 일정입니다. 제가 약 5개월 전에 여러분들 1월 달이죠. 우리 기술을 계속해서 좀 분석해 드릴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이 급락이 나왔을 때도 대부분 끝났다 생각했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렸죠. 이 폭락은 허수다. 휴림 로봇을 처분하면서 확보한 자금이 우리 기술로 넘어오기 위한 흔들림이다. 왜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을까요? 대한강통신을 움직인 이 세력을 이해하려면 결국 우리 기술에서 움직였던 전환사채 세력의 흐름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력주는요 차트만 봐서는 안 돼요. 세력이 언제 움직이는지 어떤 일정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당시 제가 계속 강조 들었던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고요. 자, 우리 기술의 진짜 몸통은요 이 휴림 로봇에 투자했었던 전환사채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휴림 로봇 역시 여러분들 자 어떻습니까? 자, 요 전환청구권 행사 자 25년도 7월 23일 날 이 행사 일정과 함께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 과정에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까? 결국엔 어땠어요? 거의 한 14배인가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대형 솔루텍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습니까? 이 7월 달과 8월 달에 자 정확히 이 전환 청구권 행사 일정을 보면서 동일한 세력이 움직인다고 계속 설명드렸고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쭉 큰 시세가 만들었죠. 결국 같은 자금, 같은 운용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1월 25일자에 자 이 우리 기술의 7,090원 부근에 있을 때도 급등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당시 흔드는 이유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휴림 로봇의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했던 자금이 최고점 부근에서 자 얼마입니까? 14배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과정이었고 자, 그 자금이 1월 23일 이후에 정확하게 어디로 우리 기술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바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그 다음 단계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3월 23일자에 자 어떻게 대한강통신에서도 비슷한 자 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해서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요 그 흐름이 상당 부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을 처음 들으셨다면 이제는 왜 제가 계속 세력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단순히 이 미국 광통신 기업은 오르는데 대한강통신은 왜 못 가냐? 아니 일본 기업은 지금 신고가인데 왜 여기만 쭉 빠지느냐? 자, 이런 비교만으로 지금 이 대한강통신의 움직임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종목은요. 결국에는 이 세력이 어떤 일정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자 언제 이 시세를 만드는지를 함께 봐야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종목이라는 점을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한강통신은요 여러분 일반적인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세력주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만 보거나 이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세력이 언제 움직이는지 자 그 일정을 함께 보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술이 3200원 부근에서 이 세력이 지분을 정리한 이후에 주가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들. 자, 대한강통신 역시 자 대표이사 관련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반등을 오래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눌리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단순히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따로 준비된 뭐가 있다. 일정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 우리 기술을 움직였던 그 세력, 휴림 로봇을 14배 끌어올렸던 그 세력, 자, 그리고 대한강통신까지 쭉 이어진 그 전환사채 세력입니다. 자, 이들은요, 대한강통신에서도 이 시세를 만드는 일정이 존재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아직 모르셨다면, 자, 오늘 꼭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휴림 로봇 이후에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 이후에 이 대한강통신까지 그 다음 순서로 자,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종목도 있습니다. 최소 몇 배, 자, 10배 이상의 시세를 목표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는요, 제가 전부 공개하진 않겠어요. 예전에 모두 이 영상으로 풀어드렸더니 오히려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께만 제가 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상단 번호, 자, 010-8309-5578번 제 개인 번호입니다. 위쪽으로 간단하게 이 대한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관련 일정과 함께 이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현금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급등 일정에 맞춰서 추가 매수 전략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 현금이 많지 않은 분들은요, 제가 함께 정리해드리는 이 종목 참고하면서 이 손실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당장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 시기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일정이 언제냐는 게 핵심이에요. 세력주는요, 타이밍을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 일정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강통신을 움직였던 이 세력이 자, 결국 우리 기술에서 활동했던 그 세력이라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자, 수급도 상당히 비슷했잖아요. 우리 기술의 여러분들, 자, 6월 12일자에 정확하게 이 투신에 138만 주가 들어갔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움직였죠. 자, 대한강통신 역시 6월 12일자에 85만 주 움직였고, 자, 외국인들도 그 이후에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런 공통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지금 나타나는 흐름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대표이사 일가 지분 매각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와줬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 공시 하나가 아니라 자, 앞으로 이 세력이 움직일 그 일정, 시점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사고팔고를 반복했는데도 이 수익을 내지 못했던 이유도요, 결국에는 이 일정을 모르고 대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지분을 정리한 이유 역시 다음 전략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우리 기술을 움직였던 이 전환사채 세력이라면 자, 그 다음 또 다른 종목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도 함께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현금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도 자, 이 종목만큼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향후 이 추가 매수 자금을 관련한데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시세가 나온 뒤에 아, 그때 알려주셨던 종목이었네요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서 뭐라고요? 010-8309-5578번으로 우리 대한강통신에 대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자, 뭐 오전이던 오후던 새벽이던 상관없이 자, 월요일날 바로 대응하실 수 있게끔 요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반드시 보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 대표이사 일가 지분 매각과 서른성 씨의 지분 처분을 썸네일에 크게 다룬 이유는 단순히 이 자극적인 제목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대응하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따봉 모양 과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댓글에다가는 뭐라고요? 자, 우리 세력들의 자, 요 머리 위에서 눌러야 되잖아요.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주주님들 자, 이 구독 버튼만큼은요 꼭 좀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올려드릴 건데, 자, 이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상의 유튜브상에 저 임선생 영상 자체가 안 뜹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알람이 뜨고, 그래야 우리가 이 중요한 타이밍 안 놓치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에 지금은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저 임선생이 끝까지 대한강통신 자, 어떻게 해드리겠다 동행을 해드릴 테니까 자, 지금 구간 너무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 M&A 황제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 로봇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이 로봇 테마라에서 다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죠. 진짜로 이 돈 버는 기업, 진짜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 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단기간에 2,500% 25배나 폭등해서 만원대였던 주가가요 무려 42만원대까지 갔고요. 현재는 93만원 최고가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 이번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로봇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800조 원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정도 시장이면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 동력 찾기. 자,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항상 하는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 M&A. 자, 밸류 체인을 결국엔 완성하려면 인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로봇 M&A. 자, 이 흐름 속에서 핵심 기업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기업인데요. 자, 현재 이 기업 기술력 보시면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글로벌 S급 인재들. 자, 로봇 산업은요, 결국 뭡니까? 사람 싸움입니다. 이 회사 S급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 이 AI 연구소 출신 인물을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단순히 기술 회사가 아니라 이 AI 로봇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이 AI 기술 관련해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 구조도 보시면은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연속 흑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보세요. 이 노란봉투법과 관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미국 공장에 투자할 때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의미냐? 사람 대신 이 로봇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즉 이 생산성은 올리고 인건비는 줄이고 결국 답은 하나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 삼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 역시 이 AI와 그리고 이 로봇 산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23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 불과 17,000원대였던 주가가요. 그 이후에 42만 9천원까지 무려 25배 폭등 랠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를 보세요. 신사업팀까지 만들면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로 가겠습니까? 이 대형 M&A입니다. 자, 지금 삼성의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대형 인수합병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산업이 뭐냐?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자, 그래서 삼성도 이 로봇 산업을 절대 놓칠 수가 없고 결국 삼성은 이 로봇 밸류 체인 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800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M&A로 로봇 밸류 체인을 완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타겟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 기업이 뭐냐? 바로 이 로봇 핵심 부품, 요 감속기와 그리고 이 모터, 액추에이터 기술 기업입니다. 여러분,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이미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하나예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의 상승.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이미 인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초고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해놓고 이제는 요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 짓고 나서 요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글로벌 사모펀드 국내 세력들 이미 선매집 들어와 있습니다. 즉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단돈 요 100만 원만 넣어도요.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처럼 2,500만 원 이상 불어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성장 테마를 잡고 있고 삼성전자 이 M&A 재료까지 얹혀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010-8309-5578 이쪽으로 간단하게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자, 최소 이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할 만한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010-8309-5578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딱 2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진짜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자,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으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